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요약집 538페이지입니다. 요약집 538페이지 보시면 제5절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인데 여러분 제5절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는 여러분 별표시에 3개 하셔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뭐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항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시 3개 하시고, 자 보면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근데 신고 납부할 때 예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 비교하면서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라는 걸 한번 봅니다.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 상그래서요, 일반적인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입니다. 이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것도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별건 아닌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한번 다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생일이 언제? 지난주에 빠지고 오늘 나왔잖아요. 10월 생일 10일입니다. 10월 10일? 오늘 올해는 뭐 생일 찾아먹긴 다 틀린 것 같은데 10월 10일. 진짜로 10월 10일 자, 양력으로? 야, 끝내주는 생일. 자, 10월 10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을 10월 10일 날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10월 10일 날 부동산 양도했다. 예정신고 기한 언제예요? 그렇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12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런 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데 요거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양도일이 아니라 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4월 10일 날 자, 대금이 청산됐어요, 여러분들. 대금이 청산됐는데 예를 들어서 양도한 것은,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은 것은 5월 만약에 4일날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예정신고 기한 언제예요? 자,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을 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죠.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면 취득식인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이때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성질 급한 사람이 4월 12일 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를 했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답광되죠, 여러분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민법에 배우잖아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허가 못 받으면 자, 답광되니까 양도소득세 낸 거 돌려주고 돌려받고 서로 골치 아파지니까 이때는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법령의 반대쪽으로 보세요. 만약에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 후 예를 들어서 허가일이 만약에 반대로 또 4월 10일이고 대금 청산일이 5월 4일이다 그러면 허가받아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으니까 이때는 대금 청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나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되죠. 허가 후 대금 청산됐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내고,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되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특히 잘 알아둡니다. 허가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내고, 허가구역에 만약에 해제가 있었으면, 허가 전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냅니다. 해제일이 허가구역 내에 거래인데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여기는 없지만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내고, 허가받았다,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냅니다. 이렇게 주식 출자 지분은 여러분요,
주식 출자 지분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주식 출자 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가 아니라고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그래서 이거 분기라고 되어 있는데 참 그러고 보니까 이거 분기를 고쳐야죠. 뭐로? 반기로. 분기, 4, 4분기 분기로 돼 있다가 상반기, 하반기, 반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수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내가 볼펜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꼭 누가 다시 또 갖다 놓아버리고. 자, 그래서 이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가 아니라 보다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수정합니다, 여러분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수정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3월 달에 만약에 주식을 팔았다. 자, 상반기에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6월 30일. 자, 상반기 말이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8월 31일입니다. 8월 31일. 그래서 상반기에 주식을 팔았을 때는 자, 8월 31일이 예정시공제한이 됩니다.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 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만약에 8월 달이나 9월 달에 주식을 팔았다. 하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12월 31일. 12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몰아서 하는데 분기 아니고 반기,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이렇게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 거기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어떤 걸 더 추가하냐면 부담보 증여예요. 부담보 증여.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여러분 우리 부담보 증여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했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이런 부담 있는 증여를 했을 때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3억 원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내야 될 세금 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한테는 채무 인수액 상당의 부분에 대해서 뭐가 부과됐어요? 양도소득세 부과되고,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됐죠? 자, 그래서 그럴 때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증여자한테 양도세 부과될 때 예정시공기한은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있죠? 말일로부터 요거는 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냐면 3개월이에요. 그래서 3개월, 자, 3개월 이내.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얘만 몇 개월이에요? 3개월. 네. 그래서 부담보 증여 시 양도소득세 부과되는 경우에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될 때, 요때 하여튼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이게 포인트입니다. 2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이런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것이 특이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나온다 그랬는데 계속 안 나오다가 작년에 나왔는데 그냥 오는 지분으로 나왔어요. 안 바꾸고. 근데 만약에 바꿔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요걸 몇 개월로 바뀌어요? 2개월로 바꿉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예정신고기한 받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자, 세개 계산 그런데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계산은 그 우리가 가필차상 소기과에서 과세표준 구하면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산출세 구하는 거고요. 자, 그럴 때 3번 봅니다. 예정신고 잦은 납부인데 납세지, 자, 보시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국세는 당연히 그리고 표가 보니까 이게 잘못도 된 것 같으네요. 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예정신고 잦은 납부해가지고 납세지가 나왔는데 하여튼 또 반복이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요, 예정신고기한 그러면 우리 양도일이 속한다 말부터 2개월 내에 자, 신고 납부할 때 어디다 신고 납부하느냐 하면 국세는 거주할 때 어디다? 주소지. 자, 주소지. 근데 주소지 없으면 어디고? 거소지고. 자, 그 다음에 비고소할 때는 말로 할게요. 앞에서 한 건데 비고소할 때는 마돈나가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양도세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그러면 비고자는 주소나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득이지.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예정신고 납부해놓고 자, 납세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내용하고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팁에 거기 보니까 부담보 증여 시 예정신고 기한 그래가지고 거기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이네. 그거 여러분들이 밑줄 걸으시고 자, 거기다 밑줄 걸으시고
3개월이 포인트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예. 하여튼 납세지는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거주할 때 요거.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양도소 과세 표준의 확정 신고가 잦은 납부인데 보시면 확정 신고가 잦은 납부요. 원칙적으로 확정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에 언제요? 다음 연도. 이거 포인트입니다.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요. 근데 이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이걸 갖다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몇 번 있고요.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이 언제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포인트라는 거. 그 다음에 주의 다만 이거 그냥 참고적으로 뭐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그 예외적으로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 경내의 토지요.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부터 5월 30일까지고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시면 되죠. 허가일이 나중이니까 그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언제? 5월부터 5월 30일까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거래인데 여기 보세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그러면 예정시효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아까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였잖아요. 예정시효기한. 확정시효기한도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부터 5월 30일까지고 그 다음에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아까 예정시효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되면 이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언제? 다음 연도 5월부터 5월 30일까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이 안 됐을 때,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말은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이 안 됐을 때는 허가 받고 나서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은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때는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이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39페이지 가산세를 봅니다. 예정신고 납부나 확정신고 납부나 이 신고기한 내 불성실하면 가산세, 예정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는데 우리가 가산세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되는데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돼요? 40, 20, 10%. 네, 자,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539페이지입니다. 53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가산세. 그래서 납부지원 가산세. 이때 납부지원 가산세는 여러분요. 이 납부지원 가산세는 우리가 뭐라고 써놓냐면 납부지원 가산세 그 아래다가 요거는 납부 고지전.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납부지원 가산세. 요거는 1일 0.02%, 즉 10만 분의 25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양도세 시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 기한은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 납부 고지 전의 납부지원 가산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1일 얼마? 0.05%씩. 즉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그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25니까 뭐예요? 0.025% 이렇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납부지원 가산세인데 납부 고지 전의 납부지원 가산세는 1일 0.025% 요거고. 그 다음에 참고 기장불성실에 대한 건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팁에 보면은 예정신고 불성실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50%를 자, 경감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보시면 예정신고를 여러분 보세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에 불성실했다. 자, 그럴 때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것을 이행했을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시험에 한번 나온 적도 있는데 예정신고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시험문제 나오는데 X입니다, 여러분들.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남남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어떤 곳에서 수강생들 빽빽히 큰 강의실에 들어차 있는데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그날따라 짝이 돼가지고 그 분위기가 좋아야지 쏙닥대고 서로 뭐 알려주고 뭐 하면서 막 서로 얘기하고 자 키득대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길래 제가 갑자기 장난쳤다고 그랬죠? 예. 둘이 어떤 관계예요? 딱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무 관계 아니라 펄쩍 뛴 얘기 내가 한번 해준 것 같은데? 자,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아무 관계 아니긴 뭐 아무 관계 아니냐, 동문수학하는 짝 아니냐, 서로 공부할 때 돕고 협력하고, 그 다음에 시험 합격 후에도 서로 누구를 믿겠냐, 서로 공동중개하고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되는 짝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했는데,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면 남남이에요. 보세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하면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이제 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요 과소신고 가산세 있잖아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요거 몇 프로예요? 네, 50%를 경감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다.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적용 안 된다면 틀려요. 적용됩니다. 다만 예정신고 안 했는데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이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50% 깎아주니까 그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았다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제 안 했다 예정신고를 그러면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라도 그래도 하면은 그나마 가산세 50% 깎아주니까 그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 자, 그러면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팁에서 두 번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그래서요 건물을 우리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 나서요 5년 내 건물을 양도하는데 자 그럴 때 해당 건물의 취득가격을 자, 만약에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만약에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되면 페널티를 줘요. 왜냐하면 유사 매매사례가액, 매매사례가액은 내 의지로 추계할 수 없지만 감정가액이나 요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악용의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거 페널티를 주는데 건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했을 때는 환산취득가액 몇 프로? 5%.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즉 5%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도 밑줄이고요. 시험에 이미 나왔었는데 29회 시험 때는 어떻게 나왔냐?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신축한 후 5년 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해당 건물 산출세액의 100분의 5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그랬어요. 산출세액의 5%가 아니라 뭐 항상 우리가 숫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항상 숫자 앞에 있는 것도 신경 쓰라고 그랬습니다. 산출세액의 5%가 아니라 환산취득가액으로 했을 때는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했을 때는 감정가액이 몇 프로? 5%라는 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산출세액 X입니다. 산출세액의 5%가 아니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몇 프로? 5%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가세 해가지고 바로 나오는데 일단 요거 넘어가기 전에 있죠? 네,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강조할 게 있어요. 어떤 게 빠졌냐면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는 아까 남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요 얘기도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왜 요약집에서 빠졌지만 설명드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여기를 보시면 어떤 걸 설명드릴 거냐면 예정신고 했는데 있죠? 예정신고를 이행했어요. 근데 확정신고는 또 해야 되는 건지 자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어떤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때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이 4천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를 했어요, 여러분들. 양도세 예정신고를 했는데 양도를 속하는 말부터 2개월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기간 동안에 이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예정신고를 이행했어요. 양도소득하는 말부터 2개월 내에 이것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해서 예정신고 납부했는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서로 바쁜데 뭐하러 다음 년인데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근데 요번에는 갑이라는 양도자가 또 같은 연도에 토지를 양도했어요. 양도수익이 만약에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인세예요, 인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수익을 양도재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비례세율 대상일 때는 만약에 50%, 40% 비례세율 대상일 때는 이걸 합해서 90%로 계산하든 따로따로 50%, 40%로 계산하든 결론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진세율 대상이다, 이게. 자, 그러면 자, 과표가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되는데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 계산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있죠? 이것을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합산해서 7천으로 해서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더 이상 양도한 게 없고요. 그러면 다음 년도에 확정신고를 또 해야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이게 누진세율 대상에서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는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합산하지 않고 보세요. 합산하지 않고 요것에 대해서만 또 예정신고 납부를 했어요. 자,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보세요.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거 시험에 29회 때도 제가 그 전부터 요 규정 계속 강조했었는데 29회 시험 때 나오고 또 작년에 31회 시험 때 또 나왔어요, 지문에. 자, 다시요.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 유정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하거나 등등 그럴 때 우리 기본서 같은 데 보면 요 경우가 네 가지가 나와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 누진세 유정 대상 자산 같은 것을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것도 꼭 알아둡니다. 자,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물론 이때 확정신고 납부할 때 이때 확정신고 납부 시 앞에서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이때 각각 계산해서 세금 납부한 게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한다? 공제 빼줍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미 세금 납부한 걸 어떻게 하고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신고는 어떻게 해야 돼?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요 사례를 적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부가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부가세 보시면 양도소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세액이 몇 프로로? 20%로. 근데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양도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 20% 부과돼요. 그러면 감면받은 세액이 없으면 양도세 부가세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 20% 부과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8년 제촌 작용한 농지 있죠?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거주하면서 작용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자,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1년 내 1억 원 한도, 1년 내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100% 감면해줘요. 그러면, 자, 양도세 만약에 8년 제촌 작용한 농지를 제가 팔았는데 양도세 만약에 1억 원 나왔어요. 그래서 100% 감면 받았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인데 그래서 안 내는데 그대로 세금 아무것도 안 내냐면 그게 아니에요. 감면받은 세액이 20%로 뭐 농어촌 특별세 2천만 원은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그것도 주의하시고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요. 지방소득세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방소득세는 지금 지방세예요, 여러분들. 예, 지방소득세인데 다 우리가 또 조세 총론에서 하겠지만 지방소득세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과세유치는 특광 시군요. 지방소득세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리겠지만 저 총론할 때 지방소득세만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과세유치가 특광도인데 얘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예요. 물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유치가 되니까 여기 제가 생략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지방소득세는 특광 시군세, 즉 지방세예요. 근데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납세의무자냐면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득세,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낼 때 모두 같이 계산해야 돼요. 지방소득세도 같이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납세지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지니까 뭐 거주자일 때는 주소지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과세표준과 세율이 나오는데 소득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거기다가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에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이에요.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면 자,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입니다. 얼마? 100만 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신고 납부를 보면 소득세 예정신고, 이것도 개정이 된 게 반영이 안 됐네요. 소득세는 예정신고, 확정신고기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네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예정신고, 확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하는데 이게 개정이 안 됐네.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자,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에 여기에 2개월을 더하게 되는데요. 자, 거기서 보세요. 확정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고, 자, 예정신고 또는 자, 그 다음에 또는이라고 되어 있나? 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 이걸 수정해야 돼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요. 요거 2개월을 더한 기한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 놓으세요. 예정신고, 확정신고까지라고 되는데 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기한까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사례까지 아예 딱 적어 놓으세요. 개정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여기. 자,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 자, 어떤 얘기냐면 보세요. 부동산 등을 만약에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4월 10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아까 언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러니까 언제요? 6월 30일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에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이게 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면 여태까지는 똑같았어요. 지방소득세도. 그냥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때까지 지방소득세도 신고 납부했었는데 지금 이제 지방소득세 최근에 작년에 개정된 것이 어떤 거냐면 여기다가 2개월을 더해요. 2개월을. 자,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언제요? 8월 31일을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자, 여기다가 2개월을 더 줍니다.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자, 이렇게 해서 2개월을 더 준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사례를 아예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거기 수정하시고, 거기 지우시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을 아니고 그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기한까지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 사례도 몇 개월이요? 2개월을 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 기한, 지방소득세는 확정신고 기한일 때는 확정신고 기한 5월 31일, 다음 연도 5월 31일 거기다가 2개월을 더 주니까 언제? 7월 31일까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에다가 지방소득세는 2개월을 더 줍니다, 기한을.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시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분할납부 또 보시면 여러분 분할납부요. 자, 7번 분할납부인데 요거 보기 전에 고기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 목 운동부터.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날씨가 요새 낮에 막 더워졌죠, 여러분들? 무더워져가지고 갑자기 그냥
날씨 더워져 햇빛도 막 강렬하고 자외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셔츠를 긴 팔 셔츠 입다가 지금 다시 이제 반팔로 다 바꿔서 입고 다니는데 더워가지고요. 예. 이제 억센 햇볕이 곡식을 익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무더위가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한테는 나이 어린 수험생이든 아니 뭐 성인 고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든 다 이제 시련의 계절입니다. 이 더우면은 한참 막 여름에 더울 때는 이렇게 에어컨 같은 데 있다가 시원하죠. 그랬다가 잠깐 바깥에 움직이거나 뭐 하면 덥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또 시원했다가 더웠다가 시원했다가 더웠다 시원했다. 이거 몇 번 하면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에어컨 이런 거에 또 적응이 안 되시는 분도 많고 또 막 여러 가지 그래서 일반 고시원 같은 데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어떤 분은 춥다고 이걸 뭐 온도를 낮추라고 어떤 사람은 덥다고 올리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하여튼 원래 그 강의실의 에어컨은 항상 시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저희들이 도우면 안 되니까 시원하게 한 상태에서 저 추우신 사람들은 그렇지 덮고 뭘 덮고 옷을 걸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거 수정을 하시고 예정신고기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수정하시고 7번 분할납부를 보면요. 분할납부는 여러분요. 자,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는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냐면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할납부를 제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예정신고 확정, 양도세 물납 분할납부인데 물납은 허용 안 되고 분할납부요. 한번 보시면 세목별로 비교해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먼저 자, 보시면 양도소득세 있죠? 일단은 자, 이 분할납부 요건을 보면 기준금액, 분할납부 요건, 분납 기준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할납부 기준금액. 자, 기준금액은 자, 먼저 기준금액 비교해 보면 기준금액. 아이고 여기 글씨가. 자, 기준금액을 한번 봅니다. 먼저 재산세는 여러분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세는 분할납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네?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제가 윙크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250만 원. 자, 초과할 때 제가 윙크 해달라고 그랬죠? 종합부동산세 우리 집 자 종부세 얼마 낼 때 윙크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납부할세 얼마? 역시 250만 원. 자,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예요? 이거 1천만 원이에요. 양도소득세는 뭐 1,000만 원 넘게 되는 것도 우습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천만 원, 자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할 때. 그래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집 재산세 종부세 250만 원 넘기는 뭐 윙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지난주였나? 지난주 금요일 날 강의하는 곳에서는 이제 실제로 실화로 어떤 수강생분 있잖아요. 제가 주 수강생, 제가 여기 이쪽 오른편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자, 장난으로 이제 없을 줄 알고 이제 지난번에도 없고 그랬어. 별로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자, 했더니 요 앞에 있는 어떤 주부 수강생이 자기만 거기 똑바른 상태에서 있죠. 자꾸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나는 아니 근데 일부러 막 눈 깜빡인 사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눈 저기 그냥 깜빡인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하면서 저한테 진짜로 맞아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살짝 맞아요? 내가 그랬더니 맞다고 하면서 살짝 입모양으로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1천만 원 재산세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양도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분납기한을 보면 납부할세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납부기한 지나서 자, 재산세는 언제까지요? 2개월이요. 납기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몇 개월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6개월. 양도세는 몇 개월? 요거 2개월에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분할납부 이 처리 기준 금액을 보면, 처리 기준을 보면, 먼저요, 분할납부 가능세, 분납 가능세, 분납 가능세액을 보면 분할납부 가능세액이요. 자, 분납 가능세액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요, 여러분. 재산세는 분할 납부요. 분납 가능세. 납부할세 얘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납부할세 자 요거 500만 원 있죠? 처리 기준은 그 배예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250만 원 초과 금액이야. 자, 그러면 초과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납부할세기 그러면 500만 원 이럴 때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원래 납기내 최소 얼마 깔고 250만 원 납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납부할세기 재산세 4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150만 원. 150만 원. 납기내 250만 원 내고 나머지니까 얼마? 1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례 요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역시 납부할세 500만 원 이하일 때 500만 원 이하일 때 자,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이요. 250만 원을 뺀 금액이요. 250만 원을 뺀 금액. 그러면 만약에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제가 이거 칸 줄이기에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예요? 400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정확히 얘기하면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뺀 금액이니까 차감한 금액이니까 400일 때 종부세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150만 원. 400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뺀 금액이니까 15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합니다. 재산세랑 똑같네요? 표현만 다르지 똑같아요, 재산세랑.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할세 각각 400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 네? 150만 원, 둘 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납부할세, 양도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그 처리 기준은 배예요. 그래서 납부할세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양도세 납부할세기 2천만 원 만약에 이하이다.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요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양도세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2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네? 200만 원. 자, 1,000 납부하고 납기내 나머지 금액 200만 원. 그럼 1,400일 때는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 양도세? 400만 원. 1,800일 때는 얼마? 8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합니다. 1,000 내고 나머지 금액이니까. 자, 그러면 제가 맨날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시험에 26회인가 27회 때 어떻게 나왔냐. 정답 질문이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6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예요? 6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죠 여러분들? 1,600,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1,200일 때 200, 1,400일 때 400, 1,800일 때 8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하다고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했어요. 실전에서 정답 질문으로 나온 것이 양도세 예정시효 납부할세액이 1,600일 때 최대 6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춰야지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못 맞추면 안 되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2,000 이하일 때 1,000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례를 아예 딱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500만 원 이하일 때 그런 거고 만약에 500만 원을 납부할세액이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했다. 500만 원 초과했다. 그럴 때는 50% 이하의 금액,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이하 금액. 그러면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7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예요? 350 절반까지. 절반 내고 나머지 납기내 최대 절반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700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 350. 1200이면 600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자, 똑같아요. 종합부동산세도 좌동 똑같습니다.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때 자, 종합부동산세도 50% 이하 금액이니까 그러면 종부세 똑같아요. 납부할세액이 700일 때 종부세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얼마예요? 350. 1200이면 얼마? 600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할세액 만약에 1천만 원 초과했다. 2천만 원. 2천만 원을 초과했다.
자,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양도세는 똑같아요. 이것도 50%,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자,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자, 2,400이다. 최대 분납 가능비 얼마예요? 1,200. 만약에 3,600이면 1,800만 원까지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분할 납부 허용 여부를 꼭 알아둡니다.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재산세만 물납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39페이지 종부세, 양도세 물납 규정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넘어갑니다. 540페이지 양도소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인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그 개요를 보니까 결정이요. 납세지 관할 세무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 신고할 자 또는 확정 신고할 자가 그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겠죠. 우리가 과세권자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고, 경정, 고치는 게 경정이에요. 납세지 관할 세무장, 지방국세청장은 예정 신고한 자 또는 확정 신고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 그럼 경정, 고치고요. 추계조사 결정 경정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 경고할 때 자세히 배웠던 건데,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해서 당해 재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해서 추가조사 결정 경정, 매감, 환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세 징수환급은 그냥 읽어보시는 겁니다. 이것도. 고자가 신고 납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그 미납된 세액을 납부기 한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 그 고지서를 보낼 때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안 하면 3개월 내에 이제 고지서 보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납세지 관할 세무장 또는 관할 세무장은 양도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한 경우에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세액은 당해 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수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번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시고요. 30일 눈에 익혀두시고. 양도세 환급 같은 것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죠. 자, 이미 납부한 세액.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8번, 9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지나가시고, 제6절 국외산에 대한 양도세인데, 국외산에 대한 양도세,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